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총 2권, 권수로는 3권입니다. 바로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작가의 보라색 히비스커스와 아메리카나입니다. 출판사는 미음사이고요. 이 책들은 제가 미음사로부터 받은 책들입니다. 읽어보고 자유로운 리뷰를 올려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마침 미음사 SNS에서 소식을 보고 이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책을 보내주셔서 드디어 읽어보게 됐습니다. 아마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라는 이 작가분의 성함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하신 테드 강연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책과 엄마는 페미니스트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페미니즘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 작가이자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분이 쓰신 첫 장편 소설인 이 보라색 히비스커스부터 아메리카나를 비롯해서 이후에 출간되는 많은 책들이 모두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아메리카나 요 책들은 예전에 미음사의 그 모던 클래식 시리즈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보라색 히비스커스라는 책과 함께 아주 감각적인 디자인의 표지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권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참 뭔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일단은 각 책에 대한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라색 히비스커스부터 주인공인 캄빌리는 사업을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격한 가톨릭 집안에 아주 부유하고 또 그 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집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고 폭력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가족의 모든 걸 하나하나 다 통제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고요. 그런 집안에서 캄빌리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렇게 억압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인 자자가 성당에서 영성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버지가 미사 경본을 집어 던지면서 모든 게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메리카나의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이페멜루라는 여성과 오빈제라는 남성의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서술이 되는데 이페멜루의 시점이 중점이 되는 소설입니다. 이페멜루와 오빈제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대학을 가고 나서 이페멜루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미국에 가서도 나이지리아에 남은 오빈제와 자주 연락도 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꿈도 잃지 않고 지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페멜로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는 어떤 사건까지 겪게 돼요. 그걸 기점으로 이페멜루는 오빈제와의 연락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이 책들 뒤에 보면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소개가 있어요. 되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요약을 해놓은 문구인데 사실 이 문구만으로는 이 책들에 담긴 것들을 저는 절반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될 수는 없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책들은 어떤 특정 사건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소설들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각각 캄빌리와 이페멜루라는 여성의 인생을 쭉 따라가는 소설들이거든요. 그들의 일상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주변 환경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인물들의 내면을 샅샅이 살피는 소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천천히라는 표현은 책의 전개가 너무 느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인물들이 겪는 변화가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인물들은 이제 자기가 오랜 세월 살아온 익숙한 환경과 문화가 있잖아요. 나이지리아라는 국가라든지 가부장적이고 숨막히는 집안이라든지 오랜 세월 이 환경과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한순간에 가치관이 확 달라지지는 않죠. 보라색 히비스커스의 캄빌리는 이페오마 고모의 집에 가서 잠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각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집안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고모네 가족의 모습을 보고 그 일상을 함께 지내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나의 이페멜루는 미국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실감하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런 커다란 계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변화는 상당히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 변화들은 그만큼 강력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변화입니다. 보라색 히비스커스의 캄빌리는 이제 아버지의 발길질에 차이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깨닫는 그런 주체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아메리카나의 이페멜루는 나이지리아에 있었을 때는 자신의 인종에 대해서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자신의 피부색과 출신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타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보고 인종차별이 삶 속에 얼마나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오는지도 깨닫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차별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저는 그것들을 알기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설령 자기가 차라리 그걸 모르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는 가치관과 정체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 이 변화는 이 인물들의 인생을 크게 바꿔 놓을 거예요. 그리고 크게 바뀌기도 했고 저도 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라는 점에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던 사회의 이면, 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에 대해서 저도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혐오이고 차별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진짜 많은 혼란을 겪었거든요. 이제는 절대 그것들을 몰랐던 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책들을 읽으면서 비록 공간적인 배경이 한국이 아닌 나이지리아 혹은 미국이지만 수많은 상황에서 같이 분노하고 인물들의 내면과 그 사고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에 많이 공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이 책 뒤에 쓰인 문구들을 보면 대충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감이 오잖아요. 저도 그런 감을 가지고 읽었었거든요. 근데 꽤 많은 부분에서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책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입니다. 변화를 겪기 전에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좀 평면적인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점차 입체적인 인물로 변해갑니다. 이전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나라는 면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타인이 보는 나라는 면이 덧붙여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차별이라는 것도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고정관념을 통해서 비춰진 나라는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니까 나라는 인물 자체가 한 줄로는 요약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가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인물들이 서사에 아주 충실하게 봉사하는 느낌의 책들 혹은 책을 딱 덮고 나면 주인공의 인생도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딱 그냥 거기서 결말 나버리는 느낌의 책들. 근데 이 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덮고 나서도 이 인물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결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이 두 책의 결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후에 이어질 수많은 이야기들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결말 있잖아요. 특히 이 아메리카나에서 이페멜루가 마지막에 내뱉은 말은 책을 덮고 나서도 진짜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네. 그리고 또 입체적인 면이 뭐가 있냐 하면 이야기의 흐름, 순서 자체가 입체적이에요. 이 책들에서 서술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고 또 일상을 속속들이 보여주다 보니까 자칫하면 좀 루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들은 현재와 과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보라색 히비스커스의 경우에는 오빠인 자자가 영성체를 거부하고 아버지가 미사 경본을 집어 던지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그 현재의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나에서는 미국에서 이미 오랜 세월을 보낸 이페멜루가 나이지리아에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현재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도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오가고 중간중간에 오빈제의 시점에서 서술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입체적인 흐름 덕분에 지루함 없이 잘 읽을 수가 있었어요.
같은 작가가 썼지만 각 책마다 독특한 매력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보라색 히비스커스에서는 특히 칸빌리가 자기 내면을 묘사할 때 쓰는 그런 독창적인 표현들이 인상적이에요. 어떤 느낌일지 확 와닿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서 괴물 수천 마리가 고통스러운 캐치볼을 했는데 그들이 서로를 향해 던진 것은 공이 아니라 갈색 가죽으로 장정된 미사 경본이었다.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확 와닿게 하는 너무 좋아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포스트잇을 계속 붙였어요. 근데 붙이다가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연필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소설을 읽을 때는 책의 밑줄을 잘 안 긋는 거. 이 책은 네. 그리고 아메리카나에서는 이 페멜로가 미국에서 겪는 차별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흑인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갈등, 인종차별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안 저지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 미묘하게 보이는 차이들 있잖아요. 같은 가치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결코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지점들, 그런 것들을 보고 겪으면서 이페멜로가 자기의 블로그에 글을 써요. 근데 그 블로그 글을 읽는 것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여러모로 진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잘 살아있는 책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외에도 이 책들에는 사실 조명해야 할 부분들과 그런 매력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독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혹은 그간 경험했던 것들에 따라서 또 다른 포인트들을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